여러분, 요즘 들어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은 다 오래 산다는데 왜 내 주변은 90 넘긴 분이 거의 없을까? 맞아요. 뉴스에서는 100세 시대라 하고 병원에서는 의학이 발전했다고 말하지만 정작 90살을 넘기시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통계로 보면요. 80세를 넘기신 분 중에서 90세를 넘기는 분은 10명 중 2명도 안 돼요. 그만큼 90세라는 나이는 말처럼 쉬운 나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요, 몸이 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지쳐서 못 넘기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사는 게 힘들다. 이 나이에 뭘 더 하겠어.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문을 닫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왜 우리가 90세를 넘기기 어려운지 그 진짜 이유 6가지를 하나씩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걸 알고 나면요, 단순히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고 따뜻하게 오래 사는 방법이 보이실 거예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나도 지금부터 바꿔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꼭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잠시만 다른 생각 내려놓고 조용히 제 이야기 한번 들어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 만나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예전엔 친구도 많고 일할 때는 매일 누군가와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하루 종일 한마디도 안 하고 지낼 때가 많죠. 내가 연락해봤자 바쁠 텐데. 그 친구도 이제 나를 잊었겠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손이 안 가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바로 마음이 늙기 시작하는 순간이에요. 몸은 아직 걸을 힘도 있고 밥도 잘 먹는데 마음속에서는 나는 이제 혼자야라는 문을 닫아버리는 겁니다. 그 문이 닫히면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삶의 의욕이 서서히 사라집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요, 노년층의 사회적 고립은 흡연보다 건강에 더 해롭다는 결과가 있어요.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만큼 외로움이 몸을 망가뜨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이렇게 말하셨어요. 운동보다 더 좋은 약이 대화입니다. 정말 공감되는 말 아닙니까? 말 한마디, 인사 한 번이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마음의 문을 살짝 열어주는 열쇠가 됩니다. 그 문이 조금만 열리면 기운도 생기고 밥맛도 돌아오고 하루가 달라집니다. 혹시 오늘 하루 동안 아무와도 연락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한 사람만 떠올려 보세요. 가까운 친구, 형제, 자식, 누구라도 좋아요. 잘 지내지? 한마디만 보내보세요. 그게 바로 당신의 마음이 다시 젊어지는 첫걸음입니다. 우리 인생이 짧아지는 이유는 몸이 늙어서가 아니라 마음이 먼저 닫혀서예요. 그 문을 다시 여는 건 거창한 게 아닙니다. 그저 누군가에게 먼저 안부를 묻는 용기 하나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진짜 병이 된다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냥 좀 쓸쓸한 거지, 병은 아니잖아 하실 수 있지만 요즘은 의학에서도 외로움은 건강을 파괴하는 질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 따르면요,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고 대화가 적은 노인은 심장병, 당뇨병,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순해요. 외로움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계속 분비시키기 때문이에요. 몸은 위험한 상황이라고 착각하고 혈압이 오르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별거 아닌 감기도 잘 낫지 않고 기운이 없고 밥맛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외로움이 몸속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건강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무서운 건 이 외로움은 겉으로 잘 티가 안 납니다. 웃고 이야기하는 척해도 속으로는 나는 이제 아무도 날 필요로 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이미 마음의 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외로움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잃지 않는 것이에요. 꼭 친구가 많을 필요도 없고 매일 만날 필요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당신 괜찮아요? 하고 물어봐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게 최고의 보약이에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먼저 누군가에게 괜찮아요? 하고 건네는 겁니다. 그 한마디가 나 자신에게도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 괜히 마음이 허전하다면 TV를 보기보다 누군가에게 전화 한 통 해보세요. 그냥 목소리나 듣고 싶어서요. 그 한마디가 외로움이라는 병을 천천히 약으로 바꿉니다. 건강은 운동이나 약으로만 지켜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온기, 대화의 힘, 그리고 마음의 연결이 무엇보다 강력한 약이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서 밥 먹고 TV 보고 잠깐 낮잠 자고. 그게 하루의 전부가 되어버린 분들 많죠? 나이도 들었는데 이제 뭐하러 운동을 해? 괜히 하다가 다치면 어쩌나. 이런 걱정 때문에 몸을 안 움직이게 됩니다. 하지만요, 가만히 있는 게 더 위험합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고 근육이 빠지면 몸이 금세 무너져요. 특히 허벅지 근육은 두 번째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데 이게 약해지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심장과 뇌에도 부담이 갑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루에 단 30분만 움직여도 몸은 바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걷기, 스트레칭, 간단한 계단 오르기만으로도 혈압이 내려가고 기분이 좋아지고 식욕도 돌아옵니다. 이걸 의사들은 하루 30분의 기적이라고 불러요. 약도 비타민도 보약도 못하는 걸 30분의 움직임이 대신해 줍니다. 무리할 필요 없습니다. 운동화 신을 필요도 없어요. 집안에서 손가락을 펴고 발목을 돌리고 TV 광고 나올 때 일어나서 두세 걸음만 걸어도 됩니다. 처음엔 귀찮고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3일만 지나면 몸이 스스로 움직이고 싶다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는 몸이 아니라 습관이 당신을 살립니다. 하루 30분의 움직임은 몸을 위한 게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시간이에요. 걷는 동안 생각이 정리되고 내 안의 걱정과 두려움이 조금씩 풀립니다. 나이가 들어도 움직이는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그건 단순히 건강해서가 아니라 아직도 살아있다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TV 한 편 덜 보시고 집 안이라도 한 바퀴 걸어보세요. 그 30분이 쌓이면 당신의 90세, 아니 그 이후의 삶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이에 뭘 먹어도 다 거기서 거기지. 이렇게 생각하신 적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면 입맛이 떨어지고 혼자 사는 분들은 차려 먹기 귀찮다며 대충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게 바로 건강이 무너지는 네 번째 이유예요. 하루 세 끼를 챙겨 먹는 건 단순히 식사가 아니라 내 몸과 마음을 돌보는 기본 습관입니다. 몸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많은 영양을 필요로 합니다. 근육을 유지하려면 단백질이 필요하고 면역을 지키려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꼭 있어야 해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죠? 밥 한 공기에 김치, 라면 한 그릇으로 끝나는 날이 많습니다. 입맛이 없어서 귀찮아서라는 이유로 식사를 거르다 보면 몸은 서서히 에너지를 잃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결국 질병이 쉽게 찾아옵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밥을 챙겨 먹는다는 건 나를 사랑하는 행동이에요.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려주듯 이젠 나 자신을 위해 따뜻한 밥 한 끼를 차려주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계란 하나, 두부 한 조각, 바나나 하나라도 좋습니다. 이건 내 몸이 좋아할 거야 하고 마음을 담아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가능하면 함께 먹는 식사를 늘려보세요. 혼자 먹는 밥보다 누군가와 나누는 밥 한 끼가 소화도 더 잘 되고 마음도 훨씬 따뜻해집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건 삶의 리듬이고 사랑의 표현이에요. 오늘 저녁 혹시라도 귀찮다는 생각이 들면 이 말 한마디만 떠올려 보세요. 밥을 챙겨 먹는 게 바로 나를 아끼는 사랑이다. 그 한 끼가 내일의 건강을 그리고 당신의 90세 이후의 삶을 지켜줄 겁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문득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제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지?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은 각자의 삶을 살고 주변 친구들도 점점 줄어들다 보면 삶의 목표가 점점 사라지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이 서서히 힘을 잃어요.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지쳐버리면 삶의 의욕까지 잃게 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증명돼 있어요. 인생에서 목표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수명이 길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단순히 바쁘게 산다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나를 기다리는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꼭 거창할 필요는 없습니다. 손주에게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싶은 마음, 친구와 매주 산책을 하는 약속, 매일 아침 일어나서 책 한 줄이라도 읽는 습관, 그런 작은 목표도 충분합니다. 목표가 있어야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몸도 움직이고 건강도 지키고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는 작은 행동 하나, 내가 웃게 만드는 일 하나, 누군가를 위해 하는 일 하나, 이 모든 게 바로 내 삶의 목표가 될 수 있습니다. 사는 이유가 없는 삶은 몸과 마음 모두를 늙게 만듭니다. 하지만 작은 목표라도 있으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오늘부터 나는 오늘 이걸 위해 살아야겠다. 작은 목표 하나를 정해보세요. 그 목표가 내일의 활력이 되고 결국 9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살아가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아픈 적 있으신가요? 왜 저 사람 때문에 나는 이렇게 힘들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후회돼? 이런 생각이 계속 마음을 괴롭히는 날이 많죠.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마음의 병이 몸을 먼저 망가뜨립니다. 분노, 미움, 후회 같은 감정이 오래 쌓이면 혈압이 올라가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면역력까지 떨어뜨려요. 실제로 의학 연구에서도 화와 미움을 오래 품은 사람은 수명이 짧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반대로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비슷한 나이에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분노와 미움을 오래 품지 마세요. 누군가가 나를 화나게 했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안고 있는 건 사실 상대가 아니라 내 몸을 해치는 일입니다. 두 번째, 후회를 마주하되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과거의 선택은 바꿀 수 없지만 지금의 선택은 바꿀 수 있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세 번째, 마음을 표현하세요. 친구, 가족, 가까운 이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부담이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말로 풀어내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몸도 한결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작은 기쁨을 찾아보는 습관입니다. 아침 햇살을 느끼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치유됩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을 위해 운동하고 영양을 챙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일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하루 혹시 마음속에 묵은 감정이 있다면 종이에 적어보거나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이야기해 보세요. 그 한 번의 마음 풀기가 내 몸과 마음을 젊게 유지하는 비밀입니다. 분노와 후회, 미움이 쌓이면 삶은 빨리 시들지만 마음을 다스리면 늙지 않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늙지 않고 90세를 넘어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음을 열고 사람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친구, 가족, 이웃과 꾸준히 소통하고 혼자라고 느낄 때도 작은 연락 한 통으로 마음을 열어두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몸을 움직이고 건강을 챙긴다는 점입니다. 매일 30분이라도 걷고 스트레칭을 하고 규칙적인 식사를 챙기며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 삶의 작은 목표와 즐거움을 찾는다는 거예요. 작은 일이라도 매일의 이유를 만들고
후회와 미움은 흘려보내며 감사할 일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90세를 넘는 삶은 특별한 비법이나 운이 아니라 마음 몸 삶의 균형을 지키는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작은 한 걸음, 한 통의 전화, 한 끼의 식사, 그리고 짧은 산책.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것만으로도 삶은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으로 다짐해 보세요. 오늘부터 나는 마음을 열고 몸을 움직이며 나만의 목표를 찾겠다. 그 다짐이 여러분을 90세 이상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안내할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작은 실천으로 마음과 몸을 살리세요. 그리고 함께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갑시다.